안녕하십니까. 부산 아지매와 사랑방송님의 이샘입니다. 사람 사는 얘기를 진솔하게 풀어나가는 저희 사랑방. 그동안은 지역 구민들을 잘 살고로 하기 위해서 불철주야로 뛰고 있는 국회의원들을 쭉 만나보고 있는데, 오늘은 청춘들 그리고 대학생들의 멘토를 자청하고 계시는 수영구의 유재중 의원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네, 안녕하세요. 많이 반갑습니다. 바쁘시지? 예. 네. 그 임시국회가 끝이 나서 좀 한가하기는 하겠다마는. 국회 개회 중입니다. 추경 그렇습니까? 때문에. 그랬어요. 네, 예. 그 6월까지 부산시당위원장으로 쭉 계셨지 않습니까? 네. 그동안의 활동 사항도 정리 좀 해보고, 그리고 지금 새로운 그 당위원장이 취임을 하셨는데, 전임자로서의 뭐 당부 말씀 이런 것도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막상 끝나니까 좀 뭐 아쉽고 네. 더 열심히 했을 걸 하는 후회감도 있어요. 그러나 지나간 2년을, 대개 1년을 하는데 저는 2년을 하게 됐습니다. 그것도 행운인데 무엇보다도 지난 지방선거에 우리 새누리당이 다른 어느 지방선거 때보다도 압승을 거뒀던 것이, 뭐 제가 잘하겠으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여건이 좋아가지고 유사히로 최고의 성적을 거뒀던 것이 기억에 남고요. 또 지방선거 공약을 내걸었던, 뭐 우리가 우리 부산 시민의 안전을 생각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해왔던 고리 1호기 뭐 폐쇄라든지 이런 것을 좀 이루었던 것이 기억에 많이 남고 있습니다. 그러나 또 하지 못했던 일들도 아직 많이 있는데, 이제 다음 후임 시당위원장이 또 그것을 받아서 열심히 잘해줄 수 있도록 제가 뒷받침하고 독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. 예. 우리가 지난 총선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, 또 내년에 또 총선이다 아닙니까? 그지? 맞아요. 그 이때쯤 되면은 국민들은 생각을 해. 그러면은 그 당시에 지난 총선 때 내걸었던 그 목이 터져라 내걸었던 그 공약들을 과연 뭐 단디 이행을 잘 했는지 안 했는지 요 시점에서는 다 누가 생각을 해보거든요. 그 의원님들은 스스로 평가를 해보신다면 잘 됐다고 보십니까? 어떻습니까? 사실은 선거 출마했을 때는 하고 싶은 일이 다 많고, 예. 주민이 바라는 거 그렇지. 다 공약 내걸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가집니다만도 이 4년이란 이 기간 동안에 욕심은 있고 뭐 어려움이 있어도 또 여러 가지 뭐 재정적이라든지 여건이 예. 받쳐주지 않지 않습니까? 예. 국가 정책이라는 것이. 예. 그래서 나는 생각해서 그 공약했던 것이 100% 다 이행했다는 것은 뭐 거의 뭐 있을 수가 없고요. 예. 그래도 뭐 10가지 중에 한 7가지 정도만 해도 뭐 만점이지 않나 생각하는데,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반 이상 정도 한 거 아니냐.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계속 이어서 좀 해나가야죠. 예. 예, 유 의원님 의정 활동을 살펴보면, 예, 이거 이름이 애려봐서 제가 좀 보고 가겠습니다. 네. 보건복지 새누리당 간사, 네. 그리고 연금 개선 특별위원회 위원, 국가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위원 이렇게 활동을 하셨어요. 근데 뭐 자진 사퇴 이런 얘기가 들리던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? 사실 저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람에서 우리 대선 공약이었고 우리 새누리당 공약이었던 기초연금 도입, 네. 사실 노인 뭐 100%한테 준다고 했습니다만도 재정 여건상 70%만 했죠. 했는데 기초연금 그 협상이 야당은 100% 주라. 그런 어떤 협상이 돼가지고 제가 협상의 주역으로서, 간사로서 야당과 할 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. 뭐 야당 전혀 움직이지 않고 동의해주지 않고 이래가지고 저는 그래서 이거 뭐 노인들한테 우리 약속을 했는데, 그래서 제가 주역으로서 이행이 안 되니까 내가 능력이 부족인 것 같다 하는 생각에서 뭐 사퇴 같은 거 해야 되겠다, 다른 사람을 회담으로 내세워야 되겠다 했는데, 마침 이런 상황, 극한 상황에 가니까 여야 지도부가 동의를 해서 기초연금이 통과됐습니다. 그런 과정입니다. 하나의 저는 춘 얘기 좀 하기 위해서 야당의 어떤 서클을 주기 위해서 좀 그렇게 했던 결과 아니냐 생각하고, 또 그 하나 더 빠진데 제가 남북교류발전 특위에 또 간사도 하고 있습니다. 새누리당에. 근데
주 상임위는 이제 특위보다도 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했고 지금은 이제 교육문화체육관광위 하고 있는데 뭐 어느 상임위 중요하지 않은 건 없습니다. 국민의 상대로 했는데 그것도 제가 보람있는 것은 이렇게 보건복지 그야말로 국민의 건강과 국민의 복지 지금 뭐 메르스 때문에 굉장히 했는데 메르스 때는 제가 복지위원회 안 있었습니다. 보건복지는 안 했는데 모두 주변에 그런 이야기예요. 아, 당신이 보건복지는 안 있으니까 다행이다. 야, 이러면서 얼마나 고생되겠느냐 하는데 맞지? 제가 있었으면 뭐 메르스도 안 왔을 수도 있었겠죠. 괜한 이야기입니다만 그것이 국민들한테 굉장히 제가 보람이 있었던 게 생각해요. 지금은 뭐 6년을 보건복지 간사를 했는데 대개 의원들은요 2년마다 바꿉니다. 많이 있으면 4년인데 저는 6년을 국회 보건복지에 있다가 이제 2년 남짓 교육문화체육관광에 오고 있는데 뭐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. 그 보건복지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요거 잠깐 한번 물어볼까요? 그 어린이집 폭행 사건 있어갖고 되게 시끄러웠다 아닙니까? 그렇죠, 그렇죠. 그래갖고 그때 뭐 CCTV를 오케이. 어린이집에 설치한 해 만에 이래 됐는데 그게 통과가 안 돼갖고 설치 안 됐다 아닙니까? 제가 법안 간사면은 법안심사 소위원장입니다. 제가 법안 소위에 있을 때 CCTV 그 법안이 올라왔는데요. 그 당시는 이런 심각성을 몰랐고 또 의원들이 야당 의원들인지 대개 시민 뭐 단체들도 인권 어린이집에 선생님도 인권도 보장해줘야 된다. 옷을 갈아입고 하는데 모두 살릴 수도 있죠 하니까 그것은 하나의 대표적으로 자기 원장님 재량으로 시대를 하든지 안 하든지 재량으로 풀었지 법으로 묶는 것은 그 당시에서는 너무 인권에 제외된다. 뭐 압박을 주는 거다. 또 하나는 CCTV 진짜 어린이집이 사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깊이 파고들하면요. 어린이집 교사들 보육 처우가 너무 열악합니다. 아니, 형편없습니다. 그래, 잘 알죠.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또 나라에서 CCTV 달아주는 것도 아니고 원장한테 또 CCTV도 비용을 들여서 달아라 하고. 그런데 보육 교사 처우만 개선되면은 좀 뭐 모습만 좀 나아지면은 좋은 유능하고 뭐 좀 능력 있고 하는 이 선생님들 오시면은 또 그래 하지 않을 거예요. 그런 거 그것부터 우리나라에서 해줘야 되는 게 무조건 조금씩 달아가지고 막 감독하겠다 하는 것은 지나치다 해서 반대가 있어가지고 통과를 못 시켰습니다. 제가 그 어린이집 그 할머니 자원봉사하는 걸 한번 해봤더만은 정말로 힘들대요.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. 어린이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. 제가 시골 태생인데 아이 본래 논을 멜래. 논매를 나왔다 그러잖아요. 잘 아시네. 논매를 나왔지. 아이는 못 봤네. 요새도 다 그래 합니다, 어머니들이. 그럼 보육교사 참 처우 개선해줘야 우리가 출산율도 높일 수가 있는데. 맞아요. 걱정입니다. 마냥 선생님만 질타할 것도 아니고. 그건 참 상대적이고, 그지? 서로 쌍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. 보육교사님은 아이들은 아무 제한을 할 수 없는데 아이들은 잘 들어봐야지. 아무리 처우가 열악하고 힘들더라도 차라리 안 하든지 맞아요. 힘들더라도 안 하든지. 화가 나더라도 어린이를 학대하고 뭐 잘못 이렇게 보호해서는 안 근데 됩니다. 보육교사든지 교사든지 무슨 일반 교사든지 간에 그게 아무나 해서는 안 되고 또 아무나 할 수 있는 일도 아입디다 해보니까네. 그래서 이제 그치? 보육교사 특위에서 교사들 뭐 자기 시험치다 하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. 맞아요. 그 오프닝에서도 얘기했지만 대학생들의 청춘 멘토로 자청을 하고 계시는데 그 지역 대학의 구조 개혁이 있어가지고 지방적인 특성을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? 그럼 어찌해야 되는 길까요? 대학 구조 계획은 말입니다. 일률적인 잣대를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하게 되면 지방이 불육하기 마련입니다. 모든 건 수도권 집중이 되고 경쟁력도 수도권이 좋죠. 그러나 그렇게만 된다면 지방대학 전체 없어져야 된다는 결론인데, 그러나 지방대학도 대학 나름의 특성이 있습니다. 지방에 맞게끔. 서울에 못 가는 애들도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고. 그렇지. 그 특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지방과 수도권을 좀 분리해서 좀 어떤 기준을 달리 해가지고 구조조정을 해야 됩니다. 사실은 대학 구조조정을 해야 돼요. 학력, 인권, 수도권 분리해가지고 대학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. 너무나 지난번에 대학 진학률이 많아가지고 학교 막 우측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? 경쟁도 없이. 그러면 경쟁력을 갖추는 대학은 살리고 그렇지 못한 대학은 다르게 좀 변화를 줘야 되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, 지방대학의 특성을 고려해야 됩니다. 그것도 하나의 국가의 균형 발전의 하나의 일환이고, 그래서 지방
발전을 위해서도 대학의 경쟁력은 지방과 수도권과 분리해서 경쟁력 뭐 구조 조정을 심사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데서 일환에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. 예. 이 얘기는 참 해묵은 얘기고 오랫동안 논란이 되고 있는데 부산 신공항 네. 건설 이 부분에 그 의원님은 민자유치 쪽에 손을 드셨다 하는데 네. 예. 그 뭐 어떤 이점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. 우리가 신공항을 만들어야 됩니다. 진짜 맞습니다. 미래 100년 계획을 필요해. 내봤을 때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고 있는데 뭐 유일한 어떤 허브광 영종도 하나가 되지 않고요. 그리고 또 우리 치우쳐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. 이 동남권 신공항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제 국가 어떤 정책 기조를 보면은요. SOC 사업 뭐 광항을 만든다, 네. 뭐 철도를 고속도를 네, 넣는다. 네. 이것은 간접 점점 사업. 지향되어 가는 사업입니다. 또 많은 예산이 들고 정부에서 보조를 못해요. 다시도 의원들이 동의를 안 해요. 그러다면 국가 지원을 받아갖고 후보공 만들려면 한 세월입니다. 그렇지. 그러면 우리가 우선 우리 자체적으로 중앙이 부담을 들고 우리가 민자 유치하고 우리 시민이 필요한 만들어게 나오면은 신공항이 만들어지지 않겠느냐. 그러면 다시도 국회의원들도 뭐 어떻게 크게 간섭 못하겠죠. 우리 자체 공항을 만들겠다. 너 조금만 정책과 지원을 좀 해달라. 이렇게 해나가고 민자 유치를 해나가야 되지. 그렇지 않고는 공항을 만들지 않나 하는 그 부지하셔야 되겠다. 그치? 분석 해본 결과 우리가 먼저 삽질을 해야 되는 거지. 이렇게 정부 쪽에 바라보면 어디 대구, 경북, 뭐 중앙 다 눈치를 봐야 되는데 뭐 우리 부산만 해서 뭐 가덕 시면 딱 만들어 주겠어요. 10조 돈 많이 들어 맞아요. 주겠어요. 누가 예산 그렇게 한두 푼 심의를 드는 통과시켜 것도 주겠습니까? 아니고. 국회의원 정부를 해주라 그래도 국회 가면은 야당 의원들 그거 심의해 주겠습니까? 수도권 의원들 동의해 주겠습니까? 그래서 민자유치를 했어. 그 민자유치해도 나중에 차츰차츰 갚아 나가고 우리가 이용하고 수익자 부담 없치겠어. 그런 나는 게 부산 발전 가져오지 않겠냐. 내 일단 생각입니다. 삽질을 먼저 한번 던지보자 이런 말씀이신데 그 지역구인 수영구민을 위해서 뭐 수영구청장도 하시고 쭉 많이 해오셨는데 뭐 특별히 하신 일 같은 것도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말씀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, 제가 뭐 국회의원 되기 전에 구청장으로 있으면서 제가 강한리 해수욕장을 살리기 위해서 강한리 해변도로 테마거리를 만들었더니 지금 기억이 나고 지금 굉장히 강한리 많은 젊은이가 예. 찾아옵니다. 예, 예. 그 보행 공간이 그전에는 없었어요. 바다와 있고 모래사장도 있고 곧바로 차도가 있어 놓으니까 네. 이거 차가 어떨 때는 보면은 뭐 위험하기도 하고. 위험하고 차가 모래사장에 뛰어들더라고요. 예, 예. 차가 해수욕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. 그래서 도로를 2개 차도를 없애고 보행 공간 만들어서 어떤 야자수도 심고 테마거리 만들었더니 제일 기억에 좀 남고요. 우리가 남구에서 수영구 분구됐거든요. 예, 그러다 예. 보니 여러 가지 시설이 없었습니다. 도서관도 없었고 뭐 보건소도 열악했던 거. 그러나 도서관 만들고 보건소 만들었던 것이 뭐 그건 보건소는 제가 국회의원 됐을 때 지원을 했습니다만도 기억이 남고 우리 수영 강변에 앞으로 미래는 이제 수영 강변적인 테마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수영강에 어떤 르네상스 발상 문화의 발상지 좀 만들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점점 진행 중에 있죠. 네. 진행 중에 있고 이제 국회의원들에서 국민체육센터를 명실공히 공무교육부지에 네. 제가 가져왔던 것이 제가 공약 이행도 되고 국민들이 잘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아주 좋은 어떤 체육 스포츠 시설을 가져와가지고 이제 국민들이 건강하게 지내고 즐겁게 지내기 때문에 레저 어떤 체육 활동을 좀 많이 해요. 예, 그래서 예. 그건 꼭 필요한데 우리 수영구는 없었거든요. 그래서 좀 그게 아쉬웠는데 지금 만들어지고 해서 제가 좀 기대도 많이 하고 좀 마음이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게 아마 그 분구가 돼갖고 그런 시설들이 그렇죠. 미비했던 것 나무 같은데. 뭐 배고프도 있고 많이 있어요. 예, 일 많이 하시네. 그 국회의원이 참 바쁘다 우리 이래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서울 갔다가 또 지역구에 왔다가 일하려면 참 바쁠 것 같은데 길바닥에서 시간을 다 보내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 일정 조율 같은 거는 어떻게 하십니까? 저는 주를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네. 국회 본회의라든지 상임위원회는 꼭 빠지지 않는다. 네. 그 외의 시간에는 무조건 지역 활동이다. 딱
정해놓고 있습니다. 어. 그래서 사적인,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 가족들한테 미안한데 이 성공 후사, 공적인 일에 그걸 앞세우고 이제 사적인 일은 공적인 일이 다 해결되면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. 그래서 뭐 사적인 일을 거의 못 보는 거죠. 개인 시간을 못 하는 거죠. 그래서 뭐 그 주한점 중심을 주다 보니까 뭐 지역 활동이 열심히 또 해야 되는 거고 의정 활동이라는 것이요. 국회의원이라는 것이 지역민의 비례대표의원은 뭐 의정 활동이는 중앙에서 정책 활동하면 네. 되지만 이 지역 활동하는 것도 크게 의정 활동의 큰 중심축입니다. 그렇죠. 왜냐하면 지역민들이 의정 그 의견을 들어서 제가 법도 만들고 정책을 입안해야 되지. 맞습니다. 지역민의 의견을 도외시하고 하면 대의민주주의에 어긋나는 거죠. 그렇죠. 그거는 그래서 내 생각보다도 지역민의 생각을 먼저 받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역민을 많이 만났다는 거예요. 그렇네. 그 집에 미안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정치 얘기만 할 게 아니라 그 슬라의 자제분들은 어떻게 되십니까? 남매를 두고 있어요. 아 그래. 이런 거 한번 여쭤보고 싶다. 그 정치인으로서의 아버지 또 정치인으로서의 남편 뭐 그 가족들 정치인 가족들은 불편하지 않는지 뭐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? 아, 정치인 가족들은 참 불편하죠. 그지야. 어디 가서 뭐 큰 소리 한번 치고. 맞지, 맨날 무슨 죄인도 뭐, 아니고. 맨날 집사는 그런 이야기 하면 나서 막 굽신거리 뭐 굽신거리 뭐든도 국민이 고마우니까 뭐 표를 주니까 표를 얻어야 되니까 예. 국민한테 뭐 큰 소리 못 치고 행동이 조심이 되고 좀 뭐 배려해야 되고 예. 뭐 그런 데서는 좀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. 예. 나는 뭐 정치를 하니까 또 보람 있는데 일도 있고 하니까 때문에 뭐 당사자는 뭐 좋을지 몰라도 그렇지요. 가족들은 좀 피해가 있죠. 솔직히. 그렇구나. 뭐 자제분들하고 뭐 얘기할 시간도 거의 없겠다, 그지? 지금 많이 후회돼요. 그렇지야. 집안이 그거 돼야 되는데. 그리고 내년 선거 네. 요 얘기 뭐 어차피 해야 되는 얘기인데 그렇죠, 그지 그렇죠. 네, 합시다. 다가오네. 그 역대 재선율이 50%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교체율이 교체율. 예, 교체율이 뭐 해달라. 예, 재선 교체율이 50%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아무래도 그 지역구인 수영구에서 어떤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고 어쩌실라 합니까? 아, 그래. 참 시간이 사실 빨리 가네요. 제일 뭐 국회의원이 선거 모습만 진짜 해볼만 하다고 남들 선배들이 이야기하는데 예. 그것도 선거를 치러야죠. 4년에 맞습니다. 성과를 가지고 주민한테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. 그렇지. 뭐 자기 그런데 성실히 하고 진짜 자기 어떤 뭐 지역민을 등한히 하지 않고 열심히 했다면은 예. 뭐 좋은 뭐 결과가 오지 않겠나. 요새 유권자들은 굉장히 현명하니까 그렇습니다. 안 보는 것 같아도 보고 있고 안 보는 예. 것 같아도 들으면서 다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오리라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과거에는 이 공천권자가 지도부가 네. 뭐 자기 선명선에 자기 사람 시기에서 전략공천을 하다 보니까 무조건적으로 교체를 막 높여가지고 예, 예. 막 신진을 등록한다는데 신진 등록에 또 마찬가지입니다. 그래서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상황시 국민 경선이 되기 때문에 뭐 정말 현역 의원이 객격적인 뭐 어떤 이유가 있다든지 예? 뭐 잘못된 게 있다든지 네. 하면 그건 교체가 돼야 되는 거고 그건 네. 자연히 뭐 유권자가 교체해 줄 거고 그렇지. 그렇지 않으면은 다 뭐 어정에 들어가서 뭐 과거의 어정 경험을 살려서 더 잘할 수 있지 않겠는 생각을 해서 뭐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죠. 맞습니다. 최선을 다하는 게 최선의 방법입니다. 네, 네. 그리고 최근에 중소기업인들하고의 간담회 그리고 대학생 아카데미 뭐 이런 것들을 개최를 하셨는데 현장에서 직접 만나보니까 어떻습니까? 참 정치인으로서 국민의 어떤 재산을 보호하고 국민의 어떤 복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이 대학생들의 취업이 지금은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? 맞아요. 절망스러운 그 표정 보면 정말 좀 마음이 아파요. 어떻게든지 일자리 좀 많이 창출해가지고 대학생들 힘을 가지고 좀 대학생활을 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앞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대학생들한테 희망을 주기 위해서 부산 지역 대학생의 리더십 아카데미 그것을 좀 유명인들 많이 초청해서 그 강의를 들음으로 해서 자기 네. 희망을 가지고 네. 자기 어떤 진로에 대해서 좀 나침반 역할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네. 그런 어떤 아카데미를 만들었는데 요새 대학생들 굉장히 실용적이고 막 적극적이고 해서 참 희망을 받습니다. 과거 같으면 좀 막 비판적이고 뭐 관심도 없는데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어. 이런 학생들한테는 저는 그런 학생 중에서도 명예보좌관을 채용을 한다든지 해서 어떤 취업에 또
링크를 시켜줘가지고 면접을 하는 데 있어서 좋은 뭐 어떤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좀 만들어주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아주 호응이 좋아서 내년에 다시 하려고 그러고요. 또 중소기업 간담회 그렇습니다.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건실을 하려면은 우리 지금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고 가고 있는 대기업 몇몇이가 하고 있는데 이 중소기업이 완전히 자리 잡아가지고 외국에는 그렇지 않습니까? 그게 자리 잡아서 그것이 다 활성화되면은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분수 효과가 있어가지고 대한민국 경제를 굳건히 지킬 수가 있어요. 세계 경제 흐름에 뭐 좌우되지 않고. 맞습니다.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우리 대학생들 그게 건설화되면 대학생 취업도 용이하기 때문에 그런 간담회를 했는데 그분들 열정도 대단해서 우리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좀 많이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. 맞습니다. 중소기업들이 딱 저력 있게 하면 그 취업 문제도 해결이 되고 뭐 일석이조일 것 같아요. 그리고 그치? 마냥만 대기업만 녹화할 것이 아니고요. 맞습니다. 대기업에 거기 전국의 대학생들 대기업 몇 명 들어가겠습니까? 그러니 그뭐 두 번, 세 번 실패해갖고 낙담해가지고 보면 인생에 어떤 좌절을 느끼는데 중소기업에 들어가서 열심히 해갖고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. 아유, 우리가 아들 키우면서 뭐 대학교만 보내면 아유 끝난 거를 생각하죠. 아입디다 맞지? 대학 들어가는 거 아무것도 아니지, 대학 지금. 들어가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. 취직하는 게 더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참 그래 요새 젊은 세대들이 3% 세대라 그러잖아요. 맞아요. 제가 그 얘기 할라 했어요. 아. 그러니 출산율도 떨어지고 하니까 이 나라가 좀 앞으로 미래가 정말 걱정입니다. 예. 아, 그래. 그 대학생들 멘토로 그런 걸 해주시는 거 정말 잘하시는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, 그 시의원도 하셨고, 구청장도 하시고, 국회의원도 하시고, 이렇게 쭉 원신의 폭을 넓혀오셨는데, 그 앞으로 향후의 뭐 목표라든가, 내가 뭐 이런 일을 좀 더 해봐야 되겠다, 뭐 이런 거 계획하신 거 있습니까? 저는 저 새누리당에 저출산 뭐 특위도 한번 들어가 보고 그렇게 뭐 저출산 보복지심을 했는데 우리 미래를 봤을 때 내 세대는 이래도 살아가 됩니다. 네. 나는 뭐 이대로 살아가 어떤 보람도 있고 끝이 나는데 미래 세대 지금 뭐 10년, 50년, 100년 후에 생각할 때 우리 대한민국을 생각하면 젊은이 생각할 때 이 출산율 높여갖고 경제를 지금 중국, 일본은 막 떠고 있고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정체가 돼 있고 오히려 후진하고 있는데 참 걱정이잖아요. 그래서 우리 정치 지도자가 좀 희생을 치르더라도 기성세대가 희생을 치르더라도 우리 후손들이 선진국의 대열에 낄 수 있도록 같이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려면 우리가 희생을 해야 되는데 출산율 높이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정책적인 문제에서 미래를 내다보고 우리가 준비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. 그래서 어떤 남북한 통일 저 그걸 관건입니다. 이제 통일 어떻게든 통일 우리가 희생을 치르고 우리 선조들이 막 강부로 가고 간호사로 가고 베트남전에 참전하고 막 자유를 찾기 위해서 희생하고 목숨들 버리고 했던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 정도 됐는데 우리도 맞아요. 어느 정도 비용을 지불되더라도 통일 좀 앞당기고 출산율 높이는 그런 정책을 지도자들이 앞장서 해 나가야 된다. 그런 미래에 우리 대한민국이 밝지 않는 시 그런 일을 좀 할 수 있도록 내 자그마한 내 개인의 목소리를 좀 내고 싶다는 생각입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부산 아지매와 사랑방송님, 오늘은 미래를 염려하고 계시는 수영구의 유재정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. 우리나라 헌법에 보면 이런 게 명시되어 있습니다.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해서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. 이래 돼 있던데, 열심히 일하는 것도 알고 어려운 것들도 아는데 양심, 모든 국회의원님들 단디 명심하시고 지켜주시기 바랍니다.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양심 중요한데.